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모처럼 찾아온 황금 연휴 시청자분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집콕 연휴를 보내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텐데요. 정부는 4월 말부터 시작된 이번 황금 연휴를 방역의 고비로 보고 외출 자제와 여행 계획의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아니란 생각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앗아가고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만큼 이런 점을 다시금 되새기는 황금 연휴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와 문자도 많은 이용해 보시고 전문가와 자세한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그리고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하게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꼼꼼하게 상담 도움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할게요.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투자의 꿀팁 전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박일권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 교통호재라고 하고요. 그중에서도 GTX 호재는 가히 혁명으로 불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GTX 혁명의 가장 큰 수혜지, 서울 지역에서 찾아볼게요.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투자의 삼박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즉, 주택을 투자하실 때 일자리, 두 번째 교통, 세 번째는 환경을 들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 교통의 측면에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GTX 노선의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GTX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울권역의 최고의 수혜 지역은 어디일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GTX 혁명, 서울 최고의 수혜 지역을 알아볼 텐데요. 이번 4.15 총선에서도 GTX 지역 부동산 개발 공약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다? GTX 노선의 착공과 이런 개발 이슈들이 가장 큰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GTX A, B, C 노선은 착공이 확정이 됐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G 노선, D 노선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GTX 노선이 A 노선 그리고 B 노선, C 노선이 착공에 들어감에 따라서 서울권역뿐만 아니고요. 수도권 지역의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큰 호재가 앞으로는 GTX가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좀 명심을 하시고 투자의 방향을 잡아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GTX가 우리나라는 아직 개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국, 런던 같은 경우 GTX와 거의 비슷한 개념의 광역철도가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런던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서 향후에 GTX가 우리나라에도 개통이 되면 어떻게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AB 노선에 대한 그 노선들이 나오고 있고요. C 노선과 D 노선까지 얘기 나오고 있으면서 GTX 노선이 개통됨에 따라서 서울권역뿐만 아니고 서울권역의 다양한 개발 이슈들과 발맞추어서 신도시 개발이나 역세권 개발이 앞으로 활기를 띠고 GTX 노선을 따라서 사람과 돈과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4.15 총선에서 공약들 자체가 GTX, 서울권역,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공약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개발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GTX 혁명, 서울 최고의 수혜 지역 첫 번째, GTX A, B, C 노선이 서울과 수도권의 앞으로 집값을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GTX가 두 개 노선이 환승되는 역세권이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냐? 바로 삼성 역세권, 청량리 역세권,
그리고 서울 역세권과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GTX 환승이 되는 삼성 역세권, 청량리, 서울과 용산 역세권역을 주목해서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중에서도 GTX가 개통될 시에 서울권에서 최고 수혜지역은 어디냐? 바로 용산과 서울역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GTX의 개통과 함께 서울역과 용산 국제업무단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거기다가 용산 민족공원, 국가상징공원이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랜드마크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용산권역을 주목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GTX A, B, C 노선이 서울 수도권의 집값을 결정하는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를 좀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GTX 개통됐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영국의 크로스레일을 보면 GTX 수혜지 집값이 보인다라는 내용을 보겠는데요. GTX A 노선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울권역에 집중되어 있는 수요 자체가 수도권 지역으로 좀 분산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서 영국의 크로스레일 같은 경우는 주변의 집값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50%에서 많게는 2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로스레일을 착공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크로스레일 주변 집값이 런던의 평균 집값을 웃돌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런던 도심권의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크로스레일이 다니는 역세권역의 지가와 집값이 폭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에 따라서 도심권 같은 경우는 단순히 역세권만 개통이 되는 게 아니고 상업 업무시설, 오피스로 개발이 돼서 일자리가 창출된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상업지의 지가 그리고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서울권역이 아닌 런던권역이 아닌 이 지방 같은 경우 집값 위주로 해서 가격이 급등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런던 같은 도심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크로스레일, 즉 GTX 같은 황금 노선을 이용하면 접근성이 그만큼 좋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평균 20% 이상 상승했고요. 그만큼 런던에서 먼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50% 이상 또 올랐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일정 지역의 상업지 같은 경우는 2배 이상의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가장 10년 동안 가장 높은 지역은 2배 이상의 집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서울권역이나 수도권 지역의 GTX가 개통되는 신규 역세권 지역들의 집값 또는 서울권역에 이 GTX가 개통되는 지역의 상업지, 상업 업무시설 플러스 주거단지가 새롭게 개발됨으로 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선도적인 지역이 되고 그 지역의 대장주가 바로 GTX 역세권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GTX가 2개 노선이 환승되는 지역은 삼성, 청량리, 서울 역세권밖에 없는데요. GTX A 노선 바로 파주 운정을 출발해서 대곡 연신대를 거쳐서요. 서울 역세권, 삼성 역세권 그리고 또 동탄, 용인까지 판교를 거쳐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GTX A, B, C 노선 중에서 A 노선이 가장 중요한 노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도심권을 대표하는 서울역과 용산 역세권 그리고 강남을 대표하는 삼성 역세권 최근에 일자리 창출이 가장 높게 일어나고 있는 성남 즉 판교를 경유하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즉 일자리가 가장 많은 도심권이나 강남권이나 판교밸리를 다니기 때문에 A 노선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B 노선을 보시면 송도를 출발합니다. 그래서 좀 서울권과지 접근성이 좀 약했죠. 이 서남권, 인천 쪽이. 하지만 GTX가 송도를 출발해서 신도림, 용산과 서울역 거쳐서 청량리 역세권, 또 별내나 호평, 마석지구, 특히 신도시로 개발되는 지역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B 노선 같은 경우는 특히 송도권역이나
아니면 호평이나 마석 지역 같이 서울권까지 접근성이 떨어졌던 지역의 신도시 위주의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호선, 양주, 덕정, 또 부동산 투자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었던 의정부를 지나서요. 창동과 삼성 역세권, 양재, 과천, 수원까지 연결돼서 수원 같은 경우도 더블 역세권이죠. 지하철 1호선과 분당선이 다니고 있는데 GTX가 개통됨으로 해서 트리플,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의정부나 양주, 덕정, 북쪽 지역과 금정 역세권역이나 수원 역세권역이 굉장히 큰 지가 상승폭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권역에서는 그러면 어느 지역을 보셔야 되느냐. 2030 광역 도시 철도 계획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A노선과 B노선 그리고 C노선이 모이는 바로 여의도와 서울 역세권, 용산 역세권, 사당, 강남 역세권, 삼성 역세권, 청량리 역세권역을 이 동그랗게 연결하면 빨간색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이 지역 자체가 서울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향후에 가장 높은 지가 상승폭을 가져갈 수 있겠고요. 이 빨간색 지역 같은 경우는 단순히 주거 중심으로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주거 상업 업무타운으로서 개발이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GTX 서울의 최고 수혜지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권, 서울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GTX A 노선이 들어오고요. GTX B 노선이 용산역과 서울역을 경유합니다. 거기다가 서남권역의 가장 큰 개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신안산선 2단계 구간이 서울 역세권으로 들어오고요. 플러스 알파로 해서 최근에 집값 상승을 가장 크게 올리고 있는 신분당선 또한 개통하게 되면 서울의 중심축이라는 입지상 강점과 한강변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세계에서 4개 신규 전철망이 개통됨에 따라서 서울의 중심축으로 용산이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예정이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용산 민족공원 또 국제업무단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의 삼각축이 이 교통편의 편의성의 개통에 발 맞춰서 개발이 완성되거나 개발을 본격적으로 할 타이밍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GTX 노선의 개통과 발 맞추어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 서울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4.15 총선에서 정말 가장 눈에 띄었던 공약이 GTX 개발 호재 관련한 것들이었는데요.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특히나 용산권 그리고 서울 역세권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GTX가 정말 교통혁명입니다. 수도권의 외곽에서 GTX를 타시면 도심권역이나 강남권까지 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교통의 혁명이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큰 이슈가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GTX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가치 상승은 정말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향후 GTX 역세권역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주와 대장 지역이 될 수 있다. 거기에 맞춰서 GTX 역세권을 보시고 꼭 투자하셔야 되고요.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는 더욱더 GTX 역세권의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이 아닌 수도권 지역 투자하실 때는 GTX 역세권역의 유무를 꼭 보시고 투자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GTX A, B, C 노선 중에서 GTX A 노선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중요하느냐? 벌써 착공이 됐고요. 가장 먼저 개통이 되면서 도심권과 강남과 판교밸리를 연결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노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GTX A 노선이 개통됨에 따라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주변 집값이나 역세권 개발에 영향을 미치면 향후에 개통될 GTX B 노선이나 C 노선의 역세권의 가치는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GTX A 노선을 먼저 투자의 1순위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 노선의 개통과 발 맞춰서 B 노선과 C 노선도 확인하셔라. 마지막으로 GTX A 노선의 최대 수혜지 어디다?
서울의 중심이면서 용산 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 또 서울역 북부 역세권이 개발이 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되는 용산권역이 향후에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타운으로서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막연한 이슈가 아닙니다. 서울부터 수도권을 빠른 속도로 이어주는 GTX 수혜지에 가장 큰 기대감을 안고 있는 용산 지역에 여러분들이 서둘러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정보체크 시간 첫 번째로 만나보겠습니다. 개요부터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박유건 대표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의 신창동인데요. 6호선 경의중앙선 함께 교차하는 효창공업역 역세권에서 오늘 불량 원룸 구조의 다세주택 만나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3억 5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잡혀 있네요. 자, 용산 투자를 항상 강조해 주시는데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은 용산 안에서 어느 지역에 주목을 해봐야 할까 궁금증 많으실 것 같아요. 원효로 3가 쪽 어떨까요? 네, 원효로 3가 정말 재개발 예정 들어서 가장 높은 투자 가치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고요. 앞서 이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GTX A, B 노선뿐만 아니고 향후에 신안산선과 신분당선이 들어오는 교통의 핵심 요충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업무단지 사업 재개에 대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요. 바로 한강변을 접하고 있습니다. 또 원효대교를 넘어가시면 바로 여의도권역이고요. 신안산선이 지나가는 노선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신분당선 또한 들어오게 되면 완벽한 교통의 요충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하철 1호선과 국제업무단지 또 배후에 개발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전자상가 부지의 복합시설 개발, 바로 위쪽 원효로 2가의 KT 부지의 복합시설 개발 가운데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한강변 쪽으로는 현대차 부지 개발 소식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한강변과 국제업무단지 또 전자상가 KT 부지나 현대차 부지에 이런 다양한 상업 업무 랜드마크 개발 지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업무단지가 무산됨에 따라서 지금은 쉬어가고 있지만 국제업무단지와 향후 다양한 복합시설의 개발 계획이 진행이 됐을 때는 언제든 다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만큼 입지적인 강점 또 조합원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역이 단독주택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될 시에는 절반이 넘는 일반 분양 세대와 최고가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성 또한 가장 크기 때문에 미리 선투자하는 분들이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는 탁월한 입지와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 지역에 대한 총선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 용산의 개발 소식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실 텐데요. 원효로 3가 쪽의 대표적인 호재 어떤 거 만나볼까요? 네, 국제업무단지 연면적 자체가 100만 평입니다. 거의 테헤란로의 대로변에 그런 오피스 타운이 압축돼서 들어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원효로를 넘어가시면 만나는 지역이 원효로 3가 라인. 지금은 단독주택, 슬럼화된 지역이지만 국제업무단지의 배후 주거단지로서 개발이 됐을 시에는 최고가 아파트, 부촌으로 바뀔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GTX 개통과 발맞춰서 용산 민족공원의 국가상징 공원화 사업과 관광지 상권으로의 변화, 또 현대차 부지, 용적률 자체가 준주거 상업지역의 육성급 호텔과 상업 업무 랜드마크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주거시설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제2의 삼성동 글로벌 비즈센터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용산 국제업무단지와 또 현대차 부지의 시너지에 의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용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될 예정이고요. 전자상가 부지 또한 지금은 낙후가 돼 있지만 상업지입니다. 따라서 국제업무단지 개발과 발맞춰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됐을 시에는 바로 도보로 5분 10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원효로 3가 라인의 그런 집가 또 개발의 압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을 대표하는 개발 호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원효로 3가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 지역의 분리형 원룸, 과연 주택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용산권역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실투자 2억으로 할 수 있는 지역 매물은 거의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본 매물 시소 가치가 뛰어나면서 임대 걱정할 수
할 필요가 없는 풀옵션의 1.5룸 구조이면서 가격대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3억대 중반에 형성돼 있고요. 예상 전대가는 약 1억 5천에서 6천 정도.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가 2억 플러스 마이너스 언더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갖추고 있고요. 원율 3가 주목해야 될 이유, 국제업무단지 가장 큰 수의 정비창과 향후에 현대차 부지나 전자상가 개발의 수혜를 얻어갈 수 있겠고요. 앞으로 폭발적인 업무 수요와 증가가 함에 따라서 임차와 투자 수요, 그에 따라서 개발 압력과 개발 예정지로서 중장기적으로 큰 폭의 시세 차익뿐만 아니고요. 서울을 대표하는, 용산을 대표하는 최고급 주거단지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의 핵심 지역에 실투자 금액 2억 원이 안 되게 투자가 가능한 용산구 원유로 3가의 불량 원룸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부동산 정보체크 대표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2호선과 7호선 함께 교차하는 건대입구역 근처에서 이번에도 불량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2억 9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 예상되래요. 자, 2호선과 7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아주 번화한 건대입구 근처에서 한강변의 프리미엄 누리러 가보겠습니다. 입지부터 만나볼까요? 네, 최근에 최고가 아파트가 어디서 나오고 있죠? 바로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강변의 가치를 품고 있는 지역이 광진구, 그중에 자양동 라인이고요. 입지도 한강변이라는 가치가 있지만 바로 차량으로 5분, 10분 지하철로 한정거장이면 강남을 대표한 랜드마크로 개발돼 삼성동 글로벌 비즈센터와 잠실 종합경기장까지도 접근성이 워낙 좋다. 거기다가 지하철 2호선과 지하철 7호선을 이용하시면 도심권과 강남권까지 1, 20분대면 이동할 수 있는 정말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진구 자양동 라인이 저평가됐던 이유는 뭐냐면 역세권 개발 사업과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발표만 하고 계획만 잡혀 있고 개발을 못했었는데요. 올해부터 강변 역세권, 구의자장 재정비 촉진, 건대 입구 역세권, 다양한 재건축, 한강변의 리모델링 사업과 자양 1구역을 필두한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올해부터 추진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가 상승 계속 가파라질 수밖에 없고요. 개발 압력 커질 수밖에 없으면서 향후 또 삼성동 글로벌 비즈센터 착공에 따른 지가 상승폭을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는 한강변의 마용성을 대체할 수 있는 탁월한 입지적인 강점을 갖춘 지역으로서 다시 탈바꿈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하철 이용은 물론이고요. 자차로 이동할 때 5분에서 10분이면 현대차 GBC 호재가 바로 코앞에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개발 호재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호재에 집중해 볼까요? 네, 삼성동 서울을 대표하는, 강남을 대표하는 초고층 랜드마크 타운으로서 개발이 되면서 잠실 종합경기장까지 아우르는 마이스 센터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변의 역세권역에 다양한 상업 업무타운의 개발 소식들이 자양 역세권 쪽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롯데건설에서 시공사 확정과 상업 업무시설 또 강변 역세권역의 시세계 프로퍼티 그룹에서 매입을 해서 제2의 스타필드나 상업 업무타운으로서의 개발 계획들 또 조금 속도가 늦었지만 이제부터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자양동 내에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한강변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제2의 잠실권역이 될 수 있는 그런 고급 주거단지로서의 개발 가치를 앞으로 실현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2의 잠실을 기대하면서 광진구 자양동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자, 분리형 원룸을 가져오셨는데 그럼 시세는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나요? 네, 광진구 그중에서도 자양동 라인 다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중에서 자양동 1, 2, 3, 4동 중에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그 지역을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 그런 지역은 저희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리형 원룸, 더블 역세권역에 임대 걱정, 공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그런 풀옵션 구조로 되어 있고요. 매매가는 2억대 후반에서 3억 플러스 마이너스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가 기준으로는 약 1억대 중반에 형성되어 있고요. 월세로 놓으셨을 때도 보증금 2, 3천만 원에 8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안정적 높은 월세 수익도 가능하다. 하지만 월세 수익도 중요하지만은요, 광진구 자양동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강변의 가치를 갖추고 있고, 한강변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강남 접근성 가장 좋은 더블 역세권역의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삼성동 글로벌 비센터와 차량으로 5분 10분 지하철역으로 한 정거장이면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수혜 지역입니다. 특히 구의 강변 건대 역세권 개발 사업 올해부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의 압력 자체가 점점 더 커지고요. 오늘 투자하실 지역 자체가 재개발 예정지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집가 상승이 굉장히 커지면서 희소 가치, 매물 자체가 없는 지역으로서 향후에 큰 폭의 시세 차익과 개발이 확정됐을 시에는 아파트 입주권까지 얻어갈 수 있는 정말 소액 투자, 높은 시세 차익, 거기다가 아파트 입주권까지 얻어갈 수 있는 투자의 3박자를 모두 갖춘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입주권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보기 좋은 광진구 자양동의 불령 원룸으로 만나봤고요. 오늘 대표님과 함께한 두 지역에 내가 투자할 만한 지역 어디일지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1:1 상담으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용산 광진구 자양동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이고요. 대표님과 함께 1:1로 무료로 맞춤 상담 받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니까요.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바로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채워주신 박일권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박일권 대표님과 다녀온 두 가지 부동산 정보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4월 9일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0.7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26%로 전월 대비 0.17%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42.1로 전월 대비 8.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로 서울과 울산은 60선, 부산과 대구는 40선에 그쳤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또 투자 포인트까지 저희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투자의 방향 설정해 주실 이분 모셨어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우재 이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가 추천해 주시는 지역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선별해 주신 두 지역, 어떤 특징 가지고 있을까요? 예,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지역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 서남권과 서부권을 준비해봤습니다. 그 서남권의 그 영등포구의 영등포동 일가 입지와 그 관련된 매물을 준비해봤고요. 그다음에 남쪽으로 올라가서 서남권에 있는 마포구 일대 그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서남권, 서부권 두 지역에서 각각 좋은 데를 정보 가져주셨다고 하는데 첫 번째 지역 정보 열어볼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우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인데요. 2호선 이대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3억 7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예상되래요.
자, 마포구 안에서 염리동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대역 근처라서 일단 뭐 명문대학생들이 참 많이 또 돌아다니고 유동인구가 참 많을 곳으로 기대가 되는데 입지 확인해 볼까요? 예. 그 마포구 염리동은 특히 그 마포구 일대가 그 도심지의 그 핵심 업무지구 딱 가운데 있어요.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바로 밑에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도심 종로와 강화문을 그 사이에 둔 그 대표적인 배후 업무 주거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먹을거리, 볼거리 등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주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표를 보시게 되면 그 서부권, 그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의 그 주간 인구 지수가 마포구가 유독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또한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면 그 주변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공시지가가 3년 연속해서 서울 지역에서 3년 연속으로 공시지가가 상승을 해서 투자자에게 가장 뜨거운 인기 지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마포구 염리동의 입지는 특히나 그 대학가 주변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 연대, 이대, 그 다음에 서강대, 경기대, 숙대 총 5개 대학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학생의 젊은 문화, 이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지와의 직주 근접성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그 마포구 염리동은 아현 뉴타운 그에서 해제가 된 그 염리 4구역이 있습니다. 이대역과 염리 4구역 사이에 인근 위치에 해 있기 때문에 아현 뉴타운 개발의 그 혜택을 고스란히 다 이어받을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학가는 물론이고요. 업무지구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대학생의 수요, 그리고 직장인들의 수요를 모두 잡아볼 수 있는 입지인 것 같고요. 서부권의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는 게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만한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자, 이 지역을 대표하는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마포구 하면 뭐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문화 명소 중에 그 월드컵 공원이 있겠는데요. 그 월드컵 공원처럼 명소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당연히 화력발전소 지하화 계획입니다. 그 마포구 자체는 그 산업화의 상징으로 그 뭐 석유 비축기지나 또는 화력발전소가 서울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해 시설을 그 문화화하고 공원화해서 시민들한테 그 소통을 함으로써 이 지역을 굉장히 좋게 했는데요. 이 당연히 화력발전소 또한 마포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하는 그 발전소는 지하로 내리고요. 그 위는 공원화시키는 계획입니다. 이 마포구 그 당연히 화력발전소 인근은 그 일단 그 홍대 입구 그 상권과 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특히 상수동 일대가 굉장히 그 카페 거리가 지금 서서히 그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편하게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 문화 명소가 되는 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 마포구 그 창업 허브 센터가 있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그 서울 전역의 그 개포동과 그 다음에 이제 마포구에 200여 개 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더욱 늘어나고요. 그 지역 일대가 더욱 활성화되는 경제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포구 염리동은 아현 뉴타운이 다 조성된 다음에 그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서 그 지역이 굉장히 큰 그 입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마포구 염리동의 혜택은 이 크게 3가지를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니까요. 당연히 화력발전소가 있는 곳이 이제 화력발전소는 지하화되고 공원이 조성되면 더욱더 명소로 바뀔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안고 있는 직장인의 수요에 얹어서 일자리의 수요까지 늘어나는 게 이제 집가 상승의 요인으로 또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아현 뉴타운으로 인해서 또 집가 상승이 기대되는 걸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지역의 그럼 시세는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상당히 이 지역은 좀 저평가됐습니다. 2호선 기준으로 그 역세권 그 다세대 투룸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4억이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지역의 매매 시세는 3억 7천에서 3억 8천만 원이 되고요. 이 지역의 그 전세를 안고 투자를 했을 때는 대략 전세 시세가 3억 2천에서 3억 3천만 원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은 5천만 원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월세로 그 투자를 생각하실 때에는 그 대출을 안고 활용하시면 전세 보증금이 월세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에서 100에서 한 110만 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금액은 2억 원. 2억 원이 있다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매매가부터가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포구 지역에서 역세권 쪽의 투룸은 보통 4억 원이 훌쩍 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동산 4억 원이 안 되는 금액의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가격 보시면서 더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어떻게 가격이 좀 형성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드릴게요. 자, 마포구 염리동에서 투룸 만나보고 있고요. 이 지역에 투자할 때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게요. 어떤 것들 핵심이 될까요? 예, 뉴타운이 조성된다는 것은 대규모 고급 단지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인데 가만 살펴보면 지하철 2호선 라인으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진 최근에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들어온 게 아현 뉴타운이 들어옴으로써 2호선을 찾는 수요자한테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고요. 또 계속 또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이 계속 개발 중이에요. 특히 지하철 2호선 2대 입구는 위쪽으로는 북아현동과 아래로는 아현동 주변으로 대단지 아파트 뉴타운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발전하면 할수록 염리동 일대는 계속적인 발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더군다나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직주 근접성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직장인 수요자한테 또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염리 4구역에 위치한 지역이 2대 입구역과 아현 4구역 인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다시 또 재개발이 추진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변화의 다변화성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변화가 정말 많이 이루어질 지역이라서 특별히 주목하고 계신 것 같아요. 뉴타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2호선의 메리트까지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안정적이니까 우리가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유의점을 한번 짚어볼게요. 어떤 것 주의해서 투자해보면 좋을까요? 예, 특히 역세권 투자하실 때는 그 지역 주변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간혹 이게 내가 지금 기분 좋은 마음으로 투자를 했다가 간혹 그 주변이 막히거나 또는 또 엉뚱하게 다른 건물을 지어갖고 이게 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건물을 올릴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굉장히 투자적인 장점이 있고요.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뉴타운의 기반 시설을 정비하면서 그 지역이 시세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저평가 지역이면서 희소성이 돋보이는 마포구 염리동에서 투룸 다세주택 소개받아봤고요.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 연락 주시면 지금 첫 번째로 만나본 마포구 염리동 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 지역 정보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김우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인데요. 1호선과 5호선 함께 지나는 신길역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공동주택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가격은요, 약 3억 7,600만 원에서 4억 3,800만 원 잡혀 있네요. 자, 서울 안에서 1, 2인 가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딱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게 영등포구인 것 같아요. 저희 만나보는 지역의 정확한 위치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이 해당 물건의 위치는 바로 신길역 주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하철 5호선 신길역 주변에 위치해 있고요.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마포구, 그다음에 영등포구 이렇게 세 개의 구가 1인 가구, 2인 가구 밀집도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나 이 신길역 주변을 영등포동 1가라고 합니다. 영등포도 1가는 7가와 함께 1가까지 여의도에 굉장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직주 근접의 수요가 발생했던 곳이에요. 더군다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변 개발 호재와 함께 이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구의 주택 수요가 특히 1, 2인 가구가 필요한 소형 주택이 굉장히 부족해요. 표를 보시면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구로구와 이 5개 구와 비교해 봤을 때 영등포구는 특히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좀 굉장히 비율이 적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 주택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갖고 계속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증가 폭이 영등포구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 또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영등포구 자체는 특별히 인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아주 서서히 올라가고 있지만 서서히 올라가는 폭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증가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다는 점을 보시면 영등포구가 왜 중요한지 아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편리한 교통망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5호선을 활용하시면 마곡과 그다음에 강화문, 그다음에 종로까지 연결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9호선을 활용하시면 9호선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을 순환하는 지하철 2호선을 활용하시면 서울 전역 어디든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등포, 특히 뭐 정치나 방송, 금융지구가 특히 그 특화된 지구가 가도 최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최인접한 그 직주 근접의 특성 무시할 수가 없는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교통으로 인해서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 한번 굉장히 편리합니다. 실제로 지하철을 타고 그 시간을 재보면 10분에서 15분이에요. 웬만한 거리는. 좀 긴 게 한 30분에서 40분이 나오고 뭐 지벨리, 마곡 산업단지, 여의도 금융중심지, 뭐 공덕, 광화문, 종로, 용산까지, 그다음에 또 강남까지 통틀어서 출퇴근 시간이 30분 이내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한테 굉장히 큰 인기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꾸준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마포구와 강남구를 비롯해서 1인 가구의 높은 수요가 기대되는 곳이 바로 영등포구라고 합니다. 자, 입지에서는 수요에 대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봤다면 이제 호재로 넘어가서 투자 가치적인 측면 한번 살펴볼까요? 예, 투자 가치 특히 영등포는 지금 구도심이 그 신도심으로 변모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심지에서 첫 발을 내진 사업이 뭐 영등포 뉴타운과 신길 뉴타운을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영등포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시장역을 주변으로 이게 개발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7호선 신풍역 주변으로 그 주변을 바탕으로 그 아파트 단지가 공급된 사업입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게 우리가 이제 처음에 분양가 한 몇 년 전에 이제 분양가에서 지금 시세를 살펴보시면 최초 분양가에서 2배 정도로 다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인근 지가 상승을 굉장히 끌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면서 영등포에 그 뉴타운이 개발되면서 그 주변에 도로가 넓어지고 그다음에 학교가 생기고 그다음에 문화시설이 생기며 기반 시설이 정비되고 정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영등포구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지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망 그 계획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서부간선도로와 그 경인고속도로의 한 축인 제물포기를 그 너무 상습 정체 구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하화, 도로는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화 시켜갖고 이 지역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안양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어서 그다음에 개발 공사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서부간선도로의 개선 효과는 최근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제물포길 또한 또 이제 지하 사업을 통해서 그 영등포구로 이제 진입하는 차량의 이동 속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영등포를 그 감싸고 있는 두 도로인데요. 이 부분이 또 도로화 된다는 점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안산선 착공 계획이 있습니다. 신안산선 착공은 쉽게 안산에서 여의도로 지하철로 이동을 할 때는 1시간 20분에서 한 30분이 걸려요. 하지만 신안산선을 타고 이동할 때는 시간이 대략 한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무려 50분이나 단축이 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는 굉장히 그 지역 상권과 여의도와 영등포 일대에 굉장히 큰 그 부동산 가치를 올려주는 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GTX B노선과 신림선 노선이 또 착공, 개발 계획 중이기 때문에 이 지하철과 그다음에 이제 GTX B노선이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더더욱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등포 로타리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영등포 로타리는 여의도에서 영등포를 바로 이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그 워낙 그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여의도까지는 차가 잘 가다가 영등포에 진입하는 그 시점, 로타리 진입을 하면 차가 너무 막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그다음에 도시 미관을 또 상승시키고자 이 부분을 철거하고 이 부분을 도로를 넓히고 또 공원화 조성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주변이 다시 한번 또 좋아진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매물의 위치는 바로 이 영등포동 로타리 이쪽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등포, 그다음에 이제 가장 그 영등포가 또 이제 서서히 개발 계획 중에 있는데요. 특히 올해 그 여의도에서 가장 건물이 높은 파크온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영등포에서 가장 건물이 높은 그 상징성이 이제 과거 63빌딩에서 이제 파크온으로 옮겨지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또 한 번 그 이 주변의 가치가 또 올라가고요. 직주 근접성에 또 다른 장점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네, 가까이 여의도 파크원을 비롯해서 가장 눈에 띈 건 교통 호재였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이용 측면에서는요, 영등포 로터리 그리고 제모뽑기 그리고 서부 간선도로 효율적으로 개선되는 사항을 우리가 짚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철도 호재로는 신안산선 그리고 GTX 호재까지 교통 호재가 정말 큼직하게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자, 몇 년 전에 최초 분양가와 비교했을 때 뭐 2배 가까이 오른 지역도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만나보는 신길역 역세권의 투룸 가격 궁금해지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될까요? 예,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략 투룸 기준으로 3억 7,600에서 4억 3,300만 원 정도 예상할 수 있고요. 이걸로 이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게 되면 전세로 예상할 수 있는 시세는 2억 9천에서 3억 4천만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금액은 약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월세 기준으로 투자를 한다고 예시를 들자면 보증금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월세는 110에서 1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안고 월세 투자를 진행하게 된다면 약 2억 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안의 신길역 역세권 핵심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실투자 금액 8천만 원대부터 투자가 가능한 공동주택 안의 투룸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은 02-3153-2668번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서 조금 더 구체적인 가격 이야기 나눠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자, 영등포구를 주목하시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교통 호재를 비롯해서 이 1, 2인 가구의 수요가 많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예, 영등포구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좀 큰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그 영등포 옆에는 여의도가 있고 그 또 옆에는 또 목동이 있습니다. 그 서울 전역이 지금 개발 중이에요. 그 중에서 여의도 그 도심 재개발 또 계획 앞두고 있고요. 목동 아직 신시까지 개발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영등포 자체가 먼저 개발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개발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포인트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영등포와 목동을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의할 점을 한번 짚어볼게요. 장점이 워낙 많았지만 그래도 뭐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니까요. 주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지금 소개하는 매물은 그 기존의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그 건물과 비교했을 때 특이하게 지하 뭐 5층에서 6층까지 이제 주차 시설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임대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RV 차량, 그 대형 차량을 가지고 있는 그 임대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그 충족할 수 있는 그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 일렬 주차, 자주식 주차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영등포 로터리 그 고가도로가 철거됨으로써 이 지역이 더 공원화되고 그다음에 조망권이 확보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이 그 주변에 있던 어떤 건물보다 가장 큰 혜택을 안겨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하 5, 6층 정도의 지하 주차장이 넉넉히 있기 때문에 주차 부분 신경 쓰신 분들께도 도움될 만한 정보였습니다. 자,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에서 공동주택 아래 위치한 투룸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다면 02-3153-2668번으로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 자세하게 도움드릴게요. 자, 이렇게 경기 불황에도 투자할 만한 지역 어디일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프라인 통해서도 이사님과 함께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주제는 경기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투자 지역입니다. 무료 1:1 상담 그리고 무료 세미나를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하신다고 하는데요. 무료인 만큼 예약은 필수라고 하니까요.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는 무료 세미나와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같은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알차게 채워주신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오늘 김우재 이사님과 함께한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들어가셔서 C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상담은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생기신 모든 궁금증은 02-3158-2668번 전화 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전화 메시지까지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